자, 시간 더 필요해요? 답 맞춰보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받아봅시다. 다 맞았어? 7번이요? 이거 아까 했잖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안 했나? 이거잖아. 자, 봐봐. 요건 잡았지. CL은. 그러면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가 있으면 감소하는 애가 나왔으면 증가하는 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감소와 증가는 한 종류씩이라고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0으로 가야 되면 얘가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산학수법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래? 다시. 11번. 자, 요거 이제 보면요. 자, 11번 문제. 자, H2O2 MnO4 마이너스 H 플러스 Mn2 플러스 O2 H2O.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7, 플러스 1, 플러스 2,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망가니즈가 7에서 2까지 5만큼 감소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산소가 요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증가하는 거 잡아줘야겠지. 요거는 이제 원리가 똑같습니다. 산소가 되게 많이 있지만 증가하는 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놈이 일로 오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잡아주면 1과 5니까 5를 만들려면 얘가 한 마리면 되는 건데 여기에 2로 묶여 있잖아. 여기에 1이구나. 여기에 이제 2로 묶여 있잖아. 그래서 얘가 5가 되면은 짝수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10을 만들어주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잡아주자고. 그러면 얘가 이제 2마리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10마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2마리니까 2 넣어주시고 얘가 10이니까 5 잡아주면 여기에도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수소랑 산소를 잡아주면 되는 건데, 자, 수소를 해보면요. 얘가 10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C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이제 C가 들어갈 거고, 자, 이쪽에 수소를 뭐 F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EF가 되겠지. 요식 하나가 만들어지고, 산소로 해보면 얘가 10에다가 8에다가, 그럼 요 놈이 여기에 10에다가 F니까. 그래서 F가 8이라는 걸 꺼낼 수가 있고, 그러면 C가 6이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얘들아,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원자수보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전화량으로 한번 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 C가 되고 얘가 플러스 4가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C가 6이다. 이거 이제 맞죠?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량을 쓰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을까요? 나머지는 다 잘 맞춰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2번까지를 내가 잘 맞췄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산학수법 마스터. 되겠죠? 그래서 산학수법은 사실은 처음에 감 잡는 게 힘든 거지 잡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이 정도만 잘 채워주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 자, 이제 중화반응 가볼까요? 자, 중화반응 질문이요. 지원아, 이과는 일단 그거 영상 보고 따로 질문하자. 그거 한번 보고 해보자. 자, 질문이요. 2번이요? 자, 2번 문제. 자, 이제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양이온, 음이온, 뭐 총이온 이런 것도 아니고요. 물도 아닙니다. 그냥 알자예요. 그럼 중화반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몰농도와 부피인데 부피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농도를 그냥 미지수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ml당 HCl이 X, Y, Z가 있다라고 그냥 세팅을 해버리면 30ml니까 3X, 얘가 2X, 얘가 2X, 얘가 Y, 3Y, 4Y, 얘가 4Z, 3Z, 2Z가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는 X는 일단 중성이라는 거 그냥 바로 잡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하면 산은 똑같은데, 여기도 산이구나. 자, 산이 지금 증가했죠? 근데 염기는 감소했으니까 얘는 X성이 산성이라서 얘가 H 플러스라는 거 꺼낼 수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알아낼 수가 없죠. 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놈은 커졌고 한 놈은 작아졌으니까 산이 커진지 감소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가정을 할 거라면 산성, 중성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네가 염기성이라면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OH-의 개수가 4Z가 있는데 여기에서 H 플러스 3X 그리고 Y만큼 중화반응을 하면 얘가 5가 남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2X 플러스 3Y가 H 플러스인데 OH-3Z만큼 중화반응을 하면 사라지면 중성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성에서는 2X 플러스 4Y가 H 플러스고 OH-2Z만큼 중화반응을 하면 6이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X가 3, Y가 2, Z가 4가 나올 겁니다. 그럼 문제 끝난 거예요.
됐을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질문이요? 하세요. 24번에 설명해줄 때 응. 다의 산성을 갖고 다도 그냥 산성을 갖고 하는데 응. 왜 다가 산성으로 응. 다가 연기성으로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24번인데 응? 응. 자, 24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나간 거냐면 일단 가와 나를 좀 비교를 해보자. 나는 액성이 뭐야? 산성이죠. 이거는 pH가 1이니까 얘는 무조건 산성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가와 나를 비교를 했을 때 산은 그대로인데 염기가 지금 증가한 게 산성이거든? 그럼 증가하기 전이면 당연히 산이겠죠. 요거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잖아. 얘가 액성이 뭐냐라는 건데 이온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산성일 때는 H 플러스가 있을 거고 Na 플러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A2 마이너스 말고는 없지.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이 개수의 2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3분의 1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전체의 3분의 1이 이놈이라는 거야. 그럼 중성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마찬가지로 A2 마이너스가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염기성일 때는 Na 플러스의 개수가 있을 거고 A2 마이너스 구경꾼의 2배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있지. 얘가 3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여기서 얘가 1대 2대 3이지. 전체가 6일 때 이놈이 3분의 1이 나오니까 얘가 그냥 A2- 산성인 거야.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놈의 구경꾼의 2배가 합이랑 같으니까 얘가 전체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1가일 때 뭘 봤었냐면 한 가지가 누군지를 봤지. 한 가지랑 두 가지의 1가 산염기가 섞였다. 그러면 한 가지가 산이면 액성이 산성일 때 산의 구경꾼이 절반. 한 가지가 염기면 액성이 염기성일 때 염기의 구경꾼이 절반. 이게 1대 1대 2. 여기서 2를 가져가는 2분의 1인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가가 나와 있을 때는 비율이 바뀌는 거야. 이가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이가가 산이면 액성이 산성이거나 중성일 때 이가 산의 구경꾼이 3분의 1인 거야. 이가가 염기성이면 액성이 염기거나 중성일 때 이가 염기의 구경꾼이 3분의 1인 거야. 요거는 이제 외워놔야 돼. 근데 쓸 수 있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영상에 설명해놨어요. 1가는 한 가지를 보는 거야. 한 가지. 한 가지가 산이면 액성이 산성이거나 중성일 때 산의 구경꾼이 절반이고 복습 안 할 거야? 산 한 가지에 염기 두 가지. 그럼 한 가지가 산이라고. 됐을까요? 근데 한 가지가 염기면 이제 뒤바뀌는 거지. 액성이 염기성이거나 중성일 때 염기의 구경꾼이 절반이다. 요거는 이제 외워줘야 돼. 자, 그 다음에 2가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 1가가 있고 2가를 섞는 건데 이때 조건이 뭐가 있냐면 2가는 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가가 두 가지면 3분의 1은 못 써. 2가가 한 가지에만 돼요.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염기다. 그럼 다른 염기가 있으면 안 돼. 얘가 염기면 산이 몇 가지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가가 한 종류에다가 이놈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가산 하나에다가 1가염기 두 개를 섞어. 그러면 전체의 3분의 1이 액성이 산성이거나 중성일 때 산의 구경꾼이 3분의 1인 거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이가산에다가 1가 염기가 만난 거죠. 그럼 이가는 산밖에 없지. 그리고 산도 이가밖에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산성이거나 중성일 때 전체의 3분의 1은 이가산의 구경꾼인 거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럼 적어서 푸세요. 이온을 적어놓고 비교해도 되는데 너무 느리기는 해.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그냥 바로 얘를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여기도 1대 2대 3이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얘니까 A2-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의 개수가 지금 얘네들이 같거든. 그래서 그냥 20이라고 놔버려. 20개, 20개. 이렇게 놔버리면은 얘가 10개, 얘가 30개. 얘가 이제 20인 거니까 얘가 10개, 얘가 30개인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구경꾼인 Na 플러스가 20ml, 60ml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1대 3이 될 수 있는 게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Na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얘가 10개, 얘는 15, 얘는 30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 10과 30 중에 NA는 있어야 되지. 그치? 여기도 10과 30 중에 NA는 있어야 되지. 근데 NA가 몇 대 몇이야? 1대 3. 그러니까 10, 30이. 여기 30이면 NA가 여기 90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11대 3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NA가 되면 여기는 3분의 10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얘가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쵸? 됐을까요? 자, 또 질문이요. 응? 이과 하나에 일과 두 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과가 산이 이과산에다가 일과함기가 두 개가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문제 전체에서 이과가 딱 한 놈이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과산 이과함기가 있다. 그럼 3분의 1은 안 만들어져. 이과산이 있다. 그러면 다른 이과가 있으면 안 돼. 이과 염기가 있다. 그럼 다른 이과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일과가 몇 가지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얘가 산이야. 그럼 다른 일과산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과산이 하나에다가 일과 염기가 몇 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이과가 염기면 다른 산이 몇 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3분의 1을 만들어져. 근데 이과가 딱 한 놈에다가 그 놈의 액성은 얘밖에 없어야 돼. 이 조건만 만족이 되면 3분의 1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됐을까요? 다른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문제를 바꿔나가야지. 없어요. 기출문제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들은 있는데 3분의 1을 쓰는 문제는 다 요 패턴이야. 전부 다 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질문이요? 25번에 그 그래프 그래서 기억이 네. 하는 그 고정을 얘기랑 오케이.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자, 요 문제는 잘 봐둬야 되는데 여기 인더 공부에 나왔거든요. 요 문제 어렵습니다. 그 이과 3년기 중화반응도 한 2, 3년 전 문제가 어렵고 작년부터는 오히려 좀 쉽거든. 그래서 한번 잘 봐봐. 요 문제 좀 어려운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1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내가 들어가는 게 1가면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은 어때? 중화점까지 안 바뀌죠. 그리고 중화점 지나면서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 개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요렇게. 그쵸? 근데 내가 2가를 집어넣고 있으면 어때요? 총이온 수가? 감소하죠. 몇 개만큼? 넣어준 개수만큼 감소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몰수에 대한 그래프거든.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를 몰롱도로 한번 바꿔보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중화점까지의 이 몰롱도로 바꿔보게 되면은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근데 1가가 들어왔을 때 총이온 수는 중화점까지 일정이죠. 그냥 얘가 상수인 거야. 근데 부피가 어때요? 커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만들어진다고.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몰롱도로 바꾸면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중화점까지 얘가 줄어들고 얘는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X 몰롱도에 Y가 1가니? HA하고 H2B가 있죠. 자, HA하고 H2B라고 하는 애가 두 놈이 기억과 니은 중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의 농도가 똑같지. 여기에 부피가 똑같지. 그런데 얘랑 같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나가 1가든 2가든 상관없이 농도가 같을 수 있는 조합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몰롱도는 무조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 나올 거니까 Y축의 값이 같을 수 있는 거는 요 점밖에 없는 거예요. 중화점 전후. 그래서 요 사이에 중화점이 껴있는 것이고 얘는 액성이 염기성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액성이 산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5분의 3보다 A가 작다라고 써있거든. 그러면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건데 더 작아진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중화점이 최저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중화점을 지나기 전이니까 얘가 염기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점이 어떤 점이냐. 얘 아니면 얘가 들어간 건데 얘는 X몰롱도로 같다? 그리고 들어간 산의 부피가 똑같아. 그럼 MV는 몰인데 이 몰롱도가 같은 거지. 부피도 같은 거지. 그럼 들어간 몰수가 어때요? 똑같겠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몰롱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1가는 일정일 거고 2가는 감소했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용액의 부피가 어때요? 같잖아. 맞아?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했을 때 큰 쪽이 뭐다? 1가다.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크니까 네가 HA네. 이거를 이제 꺼낼 수가 있는 거고 네가 H2B네. 이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내가 마저 풀어보자.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부피를 곱할 건데 처음에 내가 10mm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는 부피가 10이고 얘가 10 플러스 V고 얘가 10 플러스 2V고 얘가 10 플러스 3V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원상복귀를 해주면 얘는 10을 곱하면 10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NaOH가 10ml가 있었는데 아직 산을 안 넣었다? 그 상황에서 총이온수가 10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얘는 원래 5가 있었겠네. 이거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원상복귀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6 플러스 5분의 3V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놈이 1가 아니야? 중화점 지나기 전이죠. 그럼 중화점을 지나기 전에 총이온수는 같다라는 거야. 그럼 둘이 같다라는 거네. 그럼 V가 3분의 20이더라. 이거를 이제 꺼낼 수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V가 3분의 20인 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야? 20ml가 들어갔네. 그럼 얘는 얼마야? 전체 부피가 30이다. 요거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럼 30을 곱해서 원상복귀를 시키면 전체 이온수가 1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근데 여기서 잘 봐봐. 15인데 여기는 지금 뭐 한 거냐면 H2B를 20ml를 지금 집어넣은 거고 얘를 NaOH 10ml랑 중화반응을 시킨 거거든. 이가산 한 종류에 1가염기 한 종류죠. 액성이 뭐야? 산성이지. 이가산의 액성 산성일 때 산의 구경꾼은 전체의 3분의 1이다. 그럼 얘가 15니까 얘가 5겠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고. 이해됐을까?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3분의 1을 쓴 거고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해보자. 액성이 산성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는 애가 1가염기지.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총이온 수가 그냥 15라는 얘기네. 그래서 5구나.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죠. 봐봐. 이가산과 1가염기가 만났어. 그럼 액성이 이가가 산이잖아. 산성이거나 중성일 때 산의 구경꾼이 전체의 3분의 1이다. 근데 얘가 지금 이가산이고 액성이 산성이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이가산의 구경꾼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은 또 어떤 점이냐. 얘도 3V거든? 그럼 얘랑 같은 농도가 같은 부피가 들어간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HA는 몇 개겠니? 농도가 똑같잖아요. 부피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5개 있겠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5개가 있다? NaOH는 원래 10ml인데 이 안에 5개 있다며. 그럼 이거 중화점이구나.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총이온수는 10개고 부피는 30이다. Y가 3분의 1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지원아 됐어? 응. 요거야?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얘랑 농도 똑같지? 그치? 그냥 문제에서 X 물어온다고 써있어. 농도가 같은 거야. 3V로 들어간 부피가 똑같아. 그럼 들어간 개수가 어때? 똑같지? 그러면 얘가 5개가 들어갔으면 얘도 5개가 들어갔겠지. 근데 얘는 어디에 넣은 거야? 여기에 넣은 거야. 그럼 NaOH 5개가 있었는데 HA가 5개가 들어갔어. 1가가 개수가 똑같네? 중화점이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은 A가 5개, NA가 5개, 총 10개네. 근데 부피가 얼마예요? 30. 그래서 3분의 1. 근데 응? 다에 이게 10이잖아요. 응. 10. 근데 NaOH가 총이온수. 총이었어요. 한 마리당 이온이 2개씩 튀어나오니까 5개가 들어가야 전체 이온 10개를 만들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은 이런 건데 우리가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를 딱 봤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건 거야. 아, 이 문제는 그냥 이 패턴밖에 없거든? 그냥 무조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그 문제인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고 나면은 아, 같은 농도에 같은 부피가 들었는데 이쪽에 큰 애 1가구나. 얘가 2가구나. 그냥 끝 하고 넘어가는 거야. 딱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그것만 딱 외워가는 거야. 큰 놈의 1가. 큰 놈의 1가, 큰 놈의 1가, 큰 놈의 1가 이러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들어가자마자 큰 놈, 1가. 둘이 원상복귀하면 같아. V 구했다. 넘어가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러고 넘어가면 중화점. 그럼 끝 하고 넘어가면 네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어. 그럼 이게 30초 안에 끝나야 돼.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의 준비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왜냐면 다 아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 처음 만났어. 그럼 고3은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고 분석해야죠. 고3은 보자마자 제가 의미하는 게 뭐지? 아, 염기성이구나. 근데 큰 놈이네? 아, 그러면 1가겠구나.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님들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큰 놈이 1가, 큰 놈이 1가 이러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이가 미친 듯 이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냥 큰 놈이 1가, 큰 놈이 1가 이랬으니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등급이 나오는 거라. 됐죠?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하는 거고 2학년 때는 그냥 이해만 되면 돼요. 네가 못 풀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만 딱 기억하는 거야. 자, 또 질문이요. 숫자 외워서 하는
그건 좀 과한 게 선생님이 숫자 비율만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먹히잖아.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통째로 외워. 114페이지. 자, Q는 시멘트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건 외우셔야죠. 시멘트 이렇게요. CM 델타 T 시멘트 시멘트. 옛날엔 시암탉이라고 했는데 내가 공부할 때. 근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시멘트로 합시다. 자, Q가 뭐냐면 열량이고요. C가 이제 비열입니다. 비열. 근데 이거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대답을 못하는데 비열이 뭐야? 너희 중등과학에서 비열을 배웠어. 비열이 뭐야? 거의 맞는데 틀렸어요. 하나가 빠졌어. 비슷해. 1kg에 그냥 막 던지. 자, 비열이 뭐냐면 물질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비열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줄 퍼 그람 도시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다. 야, 그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비열이 크면은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럼 온도가 잘 올라 안 올라? 잘 안 오르겠죠.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오르겠죠. 그게 뭐다? 육풍, 해풍.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해가 있고 땅은 비열이 작아요. 바다는 비열이 겁나 커요.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으면 땅은 온도가 확 올라가는데 바다는 온도가 이러고 올라간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쪽은 상승기류,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간 곳은 하강기류. 그래서 바다에서 땅으로 바람이 불어요. 밤이 되면 반대가 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육풍해풍. 이 원리가 이거죠.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비열이 굉장히 큰 물질이고요.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를 올리기가 어렵다는 소리인데, 야, 그럼 온도를 내리기는 어려우셔. 비열이 크다? 온도를 내리는 건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g에 1도가 올리락 내리락 하는데 이때 필요한 열 출입 자체가 많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올리기가 어려우면 내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뭐냐? 이게 질량이고요. 그럼 이제 질량의 단위는 g이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온도 변화. 그래서 얘가 도 C가 됩니다. 그럼 요거 지워지면 뭐가 나와? 줄이 나온다. 됐을까요? 그래서 Q는 시멘트다 라는 공식 일단 외워두시고. 승민아 잘 가. 네,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 남은 거 있으면 다 풀어오고 질문할 거 정리해오고 잘 가. 자, 그럼 계속 보면요. 자, 이게 간이 열량계라고 하는 건데 발생한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조건이 있어요. 가정이 있거든. 간이 열량계의 가정은 발생한 열량을 100% 물이 다 먹는답니다. 이걸 다 먹어야 돼. 거기 밑줄 쳐놓자. 자, 174페이지에 2번 간이 열량계 있죠? 그 1번 동그라미 빨간색 글씨의 밑줄.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량이 100만큼 나왔다. 그럼 물이 100만큼을 먹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넣는 건데, 자, Q는 CM 델타 T를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의 비열을 넣고요, 물의 질량을 넣고요, 물의 온도 변화를 넣어주면 되는 이런 실험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거 그냥 준비해놓고 바람 불지 말라고. 근데 공기는 있어야 되니까 공기구멍 열어놓고요. 그리고 알코올 램프로 이제 태우는 건데 삼각 플라스크 안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 온도계 꽂았으니까 온도 변화 측정할 수 있겠죠. 그냥 이 실험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근데 자, 문제에서 만약에 발생한 열량 줄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이 식 넣으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연료 1g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량을 구해라. 그래서 구하라는 단위가 줄 퍼 g이 나온다. 그러면 얘를 연료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알코올 램프가 처음에 100g이었다? 근데 실험이 끝나니까 98g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에탄올이라고 하자. 에탄올 몇 g 쓴 거니? 2g을 쓴 거겠죠. 그러면 그냥 시멘트를 넣어서 그냥 구한 공식은 2g을 태웠을 때의 열량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1g당 연소율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으면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줄 퍼 g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1몰당 연소율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1g당 이만큼이 나오니까 1몰 질량을 넣어주면 1몰당 연소율이 나오겠죠. 이게 끝입니다. 쉽죠? 괜찮지? 근데 얘는 연소잖아. 용해가 있거든? 용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자, 여기 이제 물을 담아놨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다라고 치자. 그럼 여기가 물이 100g이야. 내가 A를 2g을 넣었대. 자, 그러면 이것도 Q는 CM 델타 T를 쓰는 것까지는 똑같은 거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용해죠. 순수한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용액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용액의 비열, 용액의 질량, 용액의 온도 변화가 들어가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열은 물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의 비열과 용액의 비열이 다른데 여기서는 물에다가 A가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물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A 수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비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질량은 얼마를 넣어야 돼? 102g을 넣어야 됩니다. 용액으로 바뀐 거니까. 그리고 온도 변화는 그냥 측정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래서 연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순수한 물이 오염될 일이 없는데 용해는 물이 아닌 걸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간이열량계 실험인데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간이열량계는 일단 야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그 애초에 가정 자체가 발생한 열량을 물이 다 먹는다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여기 그 바람막이 있죠, 요거를 딱 만져봐. 그럼 온도가 어떨까? 뜨겁겠죠. 이 말은 뭐야? 열이 줄줄 새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삼각 플라스크 있지? 얘가 막 물이 막 끓고 있다? 삼각 플라스크를 만져. 온도가 어때요? 뜨겁죠? 뜨겁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열이 줄줄 새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물이 열을 다 먹은 게 아니라 바깥으로 다 나가고 그냥 물이 먹은 일부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전체의 50%도 안 됩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택배로 아이스크림을 시켰어? 그럼 뭐에 담겨가? 그렇지. 요즘엔 아이스박스에 많이 오긴 하더라고. 아이스팩하고. 근데 기본 국룰은 스티로폼 아니야? 그렇잖아요. 스티로폼 박스 안에 아이스팩이랑 잔뜩 담겨오는 게 원래 국룰이잖아. 그럼 안 넣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티로폼 택배를 받았어. 스티로폼 박스를 딱 만져봐. 차가워? 안 차갑죠. 그냥 일반적인 온도지. 이건 무슨 말이야? 열이 바깥과 외부가 차단됐다는 얘기야. 이걸 단열재라고 불러. 그러니까 열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 스텐컵 있죠? 스테인리스 컵 이런 쇠로 된 컵에다가 얼음을 잔뜩 채워.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손으로 딱 잡을 거야. 차가워? 뜨거워? 차갑죠? 이게 열이 막 새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졌는데 뜨겁다는 얘기는 애초에 얘가 열 출입이 너무 자유롭다. 다 새고 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가짜입니다. 됐을까? 그럼 이 실험의 의미가 뭐냐면 연료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태워. 그랬을 때 누가 더 빨리 온도가 바뀌는 걸 통해서 연소열이 많은 놈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자체가 값을 되게 막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실험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통열량계야. 이제 요건데요. 자, 얘는 원리가 뭐냐면 일단 강철 용기를 준비를 해놓고 그 내부에 통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이 사이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바깥을 단열재로 막아요. 가장 유명한 단열재는 스티로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에 강철 용기를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시료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시료라고 하는 건 태울 물질,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내부를 압축 산소를 넣어요. 어차피 연소라고 하는 건 산소와 반응하는 거니까 압축된 산소를 넣는 건데 보통 이게 10기압에서 12기압 정도? 그러니까 고농도로 압축된 산소를 집어넣고 시료를 넣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점화선에서 스파크를 딱 줍니다. 그럼 얘가 스파크가 불똥이 탁 튀면서 빵! 됐을까? 그래서 얘가 영어가 뭐라고 써있어? 빰 열량계라고 써있죠. 이게 폭발 열량계야. 그런데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왜 통이냐? 몰라요. 그럼 폭발 열량계가 좀 더 직관적인데 이상하게 번역을 통열량계로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통열량계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폭발을 했고 그럼 열이 바깥으로 막 빠져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적게도 달려있죠. 고급스럽지? 적게를 돌립니다. 그럼 이제 물이 막 순환을 하면서 온도를 나눠 갖겠지. 근데 여기도 가정이 있는데 방금 전에 간이열량계는 물이 얻은 열량이 전체 열량이었죠. 근데 통열량계는 물이 얻은 열량이 있고요. 열량계가 얻은 열량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량계 내부에 물이 있는 거잖아. 그럼 열량계가 뜨거워지는 것까지 다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전체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이 있고요. 그리고 열량계가 얻은 열량이 있습니다. 이 둘을 더해주는 거야. 그런데 공식은 같은 걸 써요. 그러면 시멘트를 쓰겠지. 그럼 여기서 그냥 워터라고 쓸게요. 워터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열량계는 보통 우리가 C라고 쓰는데 C는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냥 콩글리시로 year 해서 Y라고 쓸게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year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시멘트인데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열량계의 비열, 열량계의 질량, 열량계의 온도 변화. 이 둘을 더해주면 전체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단열재가 밖에 씌워져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는 건 적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근데 열량계는 공장재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거거든? 그럼 얘네가 그냥 막 찍어내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를 판매하기 전에 수천, 수만 번의 실험을 이미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비열이라고 하는 게 1g을 1도 올릴 때 여기다가 질량을 곱해서 이 전체를 1도 올릴 때가 CM이죠. 이 값을 그냥 아예 적어놔요. 그냥 용기에 그냥 적어줍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열량계를 보면 밑에 연용량이라고 써있어. 이게 이 열량계 전체를 1도 올릴 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숫자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주느냐? 대문자씨라고 줍니다. 됐을까요? 이거를 열량계의 연용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다가 델타 T만 구해주면, 곱해주면 그럼 바로 열량이 튀어나오겠지. 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요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근데 열량계 내부에 물이 있는 거지. 그럼 물의 온도와 열량계 온도는 어떨까? 물의 온도와 열량계 온도는 어때요? 똑같죠. 둘이 다 있으니까. 물만 뜨거워질 수 없는 거잖아. 물이 뜨거워지면 열량이 다 뜨거워지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 온도 변화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식을 다시 만들어주면 물의 비열, 물의 질량, 열량계의 연용량, 여기다가 전체 온도 변화.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런데 얘가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차피 물 넣을 거잖아? 그러면 공장에서 좀 과한 친절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안에 물을 다 채웠을 때의 전체 연용량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 연용량. 그러면 이거랑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못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통열량계가 남아있다? 근데 주어진 조건에 물의 비열이라는 게 써있어. 그러면 이거야. 근데 물의 비열이란 말이 없어. 그러면 이거야. 근데 보통은 화학원은 얘가 메인이고요. 얘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있긴 하다. 그냥 이 정도만 봐도 돼요. 문제가 나오면 아마 얘가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이것도 전체 열량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넣어놓은 시료를 5g을 태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지금 여기서 구한 열량은 저 시료 5g을 폭발시켰을 때 열량이지. 그럼 만약에 1g당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요? 5로 나누면 되겠죠. 아, 이거를 연료의 질량으로 나누면 g당이 나오겠다. 그럼 내가 1몰당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분자량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얘가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한번 잘 들어봐. 단위는 기본 단위는 줄입니다. 근데 킬로줄이 있어요. 줄과 킬로줄이 있죠. 1킬로줄은 1000줄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가 6개가 됩니다. 줄, 줄 퍼그램, 줄 퍼몰. 그렇죠? 킬로줄, 킬로줄 퍼그램, 킬로줄 퍼몰. 이 6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통 이거 출제를 할 때 얘를 조금 짱나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이번 숙제야 풀어와. 풀 때 굉장히 빡칠 겁니다. 답이 막 6160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떤 식이 나온 거냐면 온도가 24.8도로 시작을 했는데 25.6도로 끝나. 그럼 몇 도가 올랐어? 온도 변화가 0.8도. 그치?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1.02. 이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질량이 어떻게 나와요? 100g. 이런 거 나오면 좋은데 250g. 이제 이런 거를 주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지. 근데 내가 구한 게 줄이다?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준 거는 비열이 줄 퍼 그램 도시가 나왔는데 구하는 거는 킬로줄이야. 그럼 마지막에 1000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서술형이 나오면 빡칩니다. 근데 객관식이 나오다 빡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답이 6160이야. 그럼 1번에 뭐라고 써있게? 6.16. 2번은 61.6. 3번은 616. 4번은 6160. 5번은 61600. 이제 이런 게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기로 나온다 더 빡칩니다. 답이 만약에 6.16이잖아? 그러면 니은에 뭐라고 쓰면 61.6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럼 소수점을 내가 잘못 읽었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양아치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 파트가 요거거든. 그래서 막 엄청 어렵지는 않는데 그냥 계산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숙제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그거 다 풀어서 오시면 다음 주에 채점하고 질문 받고 이제 그렇게 합시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교재에 만약에 아직 내가 안 풀려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 풀어오시고요. 수특도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화반응도 영상 안 보고 다 보시고
질문할 거 다 모아서 그러고 오세요. 아시겠죠? 이 안에 연령도 다 풀어와야 된다. 화이팅 화이팅. 힘든 건 아는데 어쩔 수 없어. 내신 모의 그거 30분 안에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점점 좁혀나가긴 할 건데 걔가 지금 27문제가 그럴 거야. 그래서 30분 잡아놓는데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조금 화학을 좀 한다. 그러면 한 20분? 자꾸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내가 좀 숙달이 좀 잘 돼 있으면 20분 안에 컷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진짜 시험 볼 준비가 된 거고 아직은 그 정도 아니다. 그럼 30분 안에 웬만하면은 3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다음 주에 할 거야. 너인 직전 때. 너인 직전 때. 야 그럼 이제 그 다음 주 수업 때는 우리밖에 없네요. 자기가 백운도 이제 보내버리고 아 부홍도 있구나.